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21대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문수 장관이 오늘 잇따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차기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6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대통령은 이제 6.3 대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D- 오늘로 이제 57일, 56일간의 이제 대선 레이스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께서는 이번 그 조기 대선 현재 그 스타트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번에 대선에서 승부처는 뭐가 될 것 같으신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인용에 따라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참 불행한 일이고 또 두 번째 이 헌정 중단이라는 참 비극인데 네. 어쨌든 뭐 싫든 좋든 조기 대선이 이제 출발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하면 마치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호로자식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네. 정도로 사실은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뭐 아주 뭐 극단적인 일강 체제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뭐 여론조사에 비해서 조금 이제 뭐 밀리는 형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즉 컨벤션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데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구도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 그때는 뭐 문재인 후보가 하나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와는 좀 차원이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뭐 일단 뭐 지금 현재는 뭐 5대5 당원과 여론조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지 또 경선 일정에 있어서 일단 1차 경선 예비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경선 이제 본경선을 하는데 본경선에 뭐 3명을 할 것인지 뭐 4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많은 어떤 토론을 통해서 또 탄핵 관련된 어떤 그 공방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뭐 치열한 어떤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경선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주자들이 이제 나서고 있어서 컨벤션 효과 면에서는 좀 컨벤션 효과 면에서는 저는 있을 것이다. 예, 민주당은 사실은 뭐 하나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하지만 사실상 뭐 덜러리에 좀 불과한 것이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과연 채널을 어디로 돌 거냐 민주당 경선보다는 국민의힘 경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그리고 탄핵 어떤 혼란을 어떻게 이제 특히 이제 수습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경쟁에서 이제 누가 내가 유리하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각 후보마다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선거하면 뭐 구도, 뭐 인물,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예, 어쨌든 탄핵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확정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뭐 우리 홍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때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내란 결국 지금 박근혜 때와 다른 거는 뭐 훨씬 더 심각하죠. 내란 세력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이제 헌정사에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분명하게 내란 세력들을 종식시키고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빨리 초기에 종식시키고 국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분열되어 있는 국론들을 모아내고 국가가 뭐 하나로 될 수는 하나로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큰 명제 속에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지금 세계가 지금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나 관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그 리더십 부재로, 대통령 부재로 인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전화 통화 한 번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전화 통화도 한 번 못한 이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동맹 중에 가장 예. 큰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국민들의 불안은 불안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지금 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예. 그나마도 이 산불 포함해서 이 국가재난 관리도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 하나하나들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간에 보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국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야 될 리더를 이제 뽑는 리더가 누구냐? 네. 결국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이 문제를 촉발시켜 놓은 네. 내란 세력들을 국민들이 뭐 다시 맡기는 것은 책임 정치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면 예. 분명하게 그 책임을 느끼고 심지어는 또 국민들한테 척고대죄하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에 출마를 포기해야 되지 않냐. 그럴 정도로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어쨌든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소구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사태 정리와 이제 민생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렇습니다. 이슈가 될 것이다. 네. 야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표를 얻겠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래 예. 우리 먹거리. 지금 AI 시대로서 세계 네.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일을 이제 확정하는 국무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결정한 지 104일,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 만에 오늘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면서 2명의 후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퇴임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몫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이고,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몫인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을 지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지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한 대행도 대통령이 계실 때, 즉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권한 대행과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권한 대행은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법적으로도 다르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자 사실상의 대한민국 어떤 최고의 어떤 국가 원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명을 하지 않으면 또 헌법재판소가 불안전하게 지금 6인 체제로 될 수밖에 없어서 심리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례는 이미 이제 황교안 전 어떤 총리 대행 때도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말이 너무 달라지는 것이, 지난번에는 권한 대행 시절에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단순한 권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 대행으로서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이 지금 달라지는 것은 압도적인 지금 현재 그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말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탄핵 바로 기각 이렇게 여부가 달라졌을 때는 막 굉장히 비판을 말하면서 4.3 내란, 4.3 어떤 제주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5.18 이런 걸 언급하면서 기각이 되면은 그런 어떤 유혈 어떤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딱
인용이 딱 되니까 이제는 뭐 통합 그런 이야기로 완전히 날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거 똑같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이 너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정당하다 이런 제 입장이신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게 아니다. 적절한 표현 한덕수 같아요. 대행이 네. 오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야권에서 반발 강도가 우리 센 것 헌법 같은데요.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대통령이다 예. 승계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제가 있어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를 하거든요. 그 시점에 바로. 예. 그러나 우리는 대선을 다시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도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또 일상적인 예.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만큼의 그런 중대한 업무들을 대통령에게 권한대행에게 유임해 놓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3인, 예.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해서 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아까 황교안 얘기됐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기관의 임명을 대행이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목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라. 이미 합의해서 문서로 추천했던 것을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법질서를 위반해서 헌법질서를 위반해서 결국 탄핵을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권한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 말 그대로 그런데 토끼가 호랑이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마치 매를 번다. 예. 다시 탄핵을 시켜주라고 지금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정도까지 심하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은 네.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벌여놨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부분에서 다시 처리하고 예. 헌법 질서를 바로 잡고 선거를 공정하고 알겠습니다. 바르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예.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국가 상황들을 관리를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원식 의장도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를 그럼요.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더 좀 보기로 하고요. 엊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이 이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내란 종식하고 개헌 문제는 좀 추후에 하고 하더라도 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든지 계엄 요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스몰 딜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또 선행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이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 사실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죠. 예. 제왕기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권력 분립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어떤 원로들부터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하신 분들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전국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니까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 흐지부지 된 것이 이제 몇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 논의를 이 대선 국면에서 같이 하자는 어떤 제안들이 많아서 우원식 의장도 그런 어떤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 뭐 비명계에서도 지금 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본인이 마치 지금 당선을 뭐 기정사실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 말이 안 맞는 게 만약 개헌을 하더라도 뭐 스몰딜로 그러는데 아니 개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하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문제라든지 또 국회와 행정부의 어떤 관계라든지 특히 기본권 문제에서도 이제는 그 ICT 어떤 혁명 이후로 했던 그런 어떤 기본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담아야 되지 뭐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스몰딜로 뭐 계엄 어떤 요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개헌 문제 이건 어떻게 좀 물고 개헌을 하기 싫다가 아니고 개헌은 지금 이제 87년 헌법 질서는 그 역사적 책무들을 다 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개헌 논의는 지금 오래전부터 있어왔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죠. 그다음에 지금 헌법을 보완하고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원식 의장도 이 선거 기간 내에 뭐 개헌을 같이 하자 뭐 이런 건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결국 이 선거 같이 하자. 대선 때 같이 선거 하자. 때 이 대선 때 결국 그 각 당에서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할 텐데 그럴 때 이 개헌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서 실제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공약했습니다만 실행이 안 됐는데 이제는 공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로드맵까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모든 게 때와 시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의장께서 발표한 시기가. 왜냐하면 지금 탄핵돼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리 국민들의 이 탄핵을 지금 그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탄핵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켜서 대선 체제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약간의 오해, 국민들로 하여금 좀 오해의 소지들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국민들의 여망인 이 내란 종식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슈를 비껴가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국론을 통합해야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또다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개헌 논의들이 좀 각 당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음번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개헌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까지를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 또 우리 국민들도 또 그렇게 그러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같이 동시에 치른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모든 여건에서 그거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짧게 이거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좀 주문하고 싶은 말씀 좀 간단하게 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그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령화 지금 저출생이 지금 고착화되는 우리 대한민국 빨리 해야 됩니다. 특히 크게 세 가지 문제 하나 자동 조정 장치,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복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 연금을 강제하는 문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 진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급한 불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이 돼서 구조적인 문제들뿐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예. 이 복지 가장 큰 복지 예. 정책인데 이게 튼튼하고 또 안정하게 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또 지난번 보수개혁 나오고 젊은 층의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함께 포함해서 담아서 논의될 거라고 예, 연금 구조개혁 특별위원회 오늘 스타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